지금 뭐 이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와 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말 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거 그냥 용산 직할 체제가 된 거다. 그냥 윤 대통령이 또 원하는 대로 공천도 검사 출신들이 다 뭐 영남권에 내려가고 하면서 결국 바지 사장 대신에 이제 실권을 진 직할 체제 사장이 들어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양면이 있어요.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하고의 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저기 검사들 이렇게 공화국 만드는 하나의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검찰공화국의 완전체를 형성한다는 데는 분명 어떤 진일보가 있지. 그런데 그거는 매우 현량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네. 상상은 뭐냐면은 전혀 이질적인 다른 세계를 포용하는 폭넓은 도량. 네. 그걸 통한 담대한 연대. 통합의 비전. 여기서 원래 여당은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다 준비됐을 때 여당은 정책 주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와 정책에서의 주도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여당의 힘이죠. 그걸 바로 한비자가 얘기한 법술지사들을 정치와 행정과 개혁에 능한 선비들이 저기 이끌어 나가는 나라. 네. 귀족이 아니라 귀족을 한비자는 중인이라고 불렀어요. 중신 또는 중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멀리하고 특히 어떤 사적인 비공식 모임을 자제하고 초야에 묻혀 있는 네. 실력 있는 선비를 발탁해라. 그걸 일컬어 법술지사라 그랬어. 네. 그런데 이제 주막집에 개가 사나오면 술이 쉰다는 거 아니야? 어떤 그 제나라인가 초나라인가 그 술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도인을 찾아가서 이상합니다. 술이 안 팔려서 여름에 술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 집에 개가 사납지 않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안 오 지금 손님이. 예. 그게 뭐냐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술 심부름할 때 호리병을 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던 거야. 어린아이들이. 네. 근데 애들이 못 오는 거지. 그렇네요. 그거 생각을 못 한 거지. 어른들이야 와서 개의치 않고 먹는데. 개가 짖든 말든 그냥 오는데. 네, 심부름 오는 아이가 무서워. 아이의 마음을 너는 살피지 못했다. 정치는 의외의 사람들과 저 그늘진 곳에서 나를 응시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걸 살피고 돌보는 가운데서 크게 가는 건데 그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도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네. 그런 면에서 김종대 봐. 모든 한국의 정파는 내가 다 지편인 줄 알아. 사회민주당, 또 정의당, 또 탈당한 또 정의당 당화, 또 민주당까지. 그런데 내가 참 누구 편을 듣기가 참 애매해. 그렇죠. 애매하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달마대사가 되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면벽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원문선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펼치면 삼라만상을 다 덮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답을 못해. 선사께서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펼치면 온 삼라만상을 다 덮고 다 덮을 수 있고 접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게 뭐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바로 내가 면벽 수행으로 깨우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라는 걸 봤을 때 오늘날 여의도의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저건 정파입니다. 정파. 그러니까 한비자가 얘기한 법술지사가 아니라 중인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패거리. 그러면서 언젠가는 몰락할 민정당 스타일. 민정당 스타일. 한마디로 오늘 다 정리가 되고 귀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비대위 뭐 26일에 출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28일 김건희 특검법 이 표결할 때 그게 첫 번째 시험 시험 때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아니 표결은 이상 없이 돼요.
뭐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이게 상정이 되는 거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그때 되는 한동훈이 거니까. 주막집에 사나운 개처럼 지저대기 시작하면 아. 그러면은 술이 쉬는 주막집 신세로 국민의힘이 전락한다. 그래요. 비유가 딱 맞네요. 어. 국민들이 민심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이거 뭐 청소년 아니냐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게 바로 죽는 길이에요. 노태우는 그때 정신 차린겨. 그래서 6.29 선언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36% 직선제로? 지지율로 대통령이 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역사상 최저 지지율의 당선자예요. 그렇네요. 36%입니다. 36%. 그랬는데 네. 엊그제 중앙일보 칼럼이 한동훈은 6.29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 뭐라 그랬어? 오늘 칼럼까지. 네. 걱정된다.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정부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 관계 이거 어떻게 요즘은 풀어내느냐? 조중동이 제일 정확해. 제가 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네. 가끔은 조중동도 봐야 돼. 봐야 돼요. 요즘 조중동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네. 가장 정확해.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칼럼은 네. 그저께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조선일보에. 서울의 봄은 여당에 대한 경고다. 아니, 영화 서울의 봄 열풍. 윤지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하나의 신군부 숙청한 게 우리 당의 뿌리다. 김영삼 정부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선을 아니 최근까진 그랬지. 네. 근데 이제 박근혜가 오면서 박정희로 되돌아갔고 윤석열이 오면서 검찰로 되돌아갔고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네. 그 하나회 숙장이 신한국당 그 전신 민자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민자당에서 그렇겠네요. 김영삼 정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30년 만에 문민정부라고 했던 김영삼 그때 김영삼 지지율이 네. 96.7%야. 전 국민을 감동시켰잖아. 그렇죠. 하나회 숙장하고 문민정부의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간 정부의 그 개혁에 전 국민이 박수 쳤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솟구쳐 올랐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우리 당의 뿌리가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거야. 윤재옥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찰공화국 논리하고 이 거리를 두려는 건데.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한동훈 검사가 이제 비대위원장 와요. 네. 윤재옥 경찰 출신이에요. 맞아요.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경찰 출신이에요. 예. 검경 합동본부가 완전히 검경 합동 본부요 이게.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야. 조선일보가 지금 조선일보가 꿰뚫고 있네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앙일보 논전 약간 달라.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야. 예. 중앙일보는 특히 이상열 논설위원 칼럼을 내가 잘 보는데 얘들은 시장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네네네. 중앙일보가. 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왜 매를 드느냐? 윤석열의 방식이 친시장 친화적 보수의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은행을 두들겨 패? 그렇네요. 왜 카카오톡을 두들겨 패? 그런 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시장 경제가 아니다. 시장 경제에 왜 개입을 하냐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불쾌감을 네. 표출하고 있어요. 좀 약간 결이 다르다. 그래서 너는 보수가 아니라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칼럼. 이래저래 보수 언론이 계속 두드려 패고 있네. 동아일보는 또 달라. 동아일보는 어떻습니까? 김건희 쟤 좀 내쫓아. 확실하게 그냥 질러버려요. 김건희 여사 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선에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나 그 우리 많은 이제 야권 지지자들께서 제가 볼 때 저기 말하는 거를 우리가 경청해야 지피지기가 돼가지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조중동을 귀담아 들으시라. 보통 수준이 아니다 이게. 조중동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칼럼, 뭐 사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결국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들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계속 걱정이 되는 건지. 저래도 안 들으면 버리죠. 옛날에 조중동이 박근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의상실 이 몰래 카메라 설치된 거 영상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조선 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절반은 TV조선이 발견했습니다. 버리죠. 너는 보수가 아니다. 아하.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보수주의 운동이에요. 미국에서 최근에 신보수주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 보수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트럼피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네. 쟤들은 타락한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보수는 뭐냐면은 가족, 종교, 마을을 중시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 가치에 확실히 뿌리 내린 게 보수의 본질인데 쟤들은 그걸 떠나서 타락한 일탈한 애들이다. 요즘 이런 책이 미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데 이게 트럼프 시즌 2의 단단한 이념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야. 그런가 하면 진보 쪽에서는 네. 자유의 재구성에 대한 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워싱턴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저기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건 뭐냐면 냉전형, 공포형 자유주의다. 그 냉전 시대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다. 네. 진정한 자유는 신분이나 계급이나 종교에 의하지 않고 나의 신분 상승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건데 국가는 그런 사람을 돕는 거다. 이게 자유의 본질이다. 네. 근데 뭐 시진핑이 싫고 푸틴이 싫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국가끼리 단결하자고 하는 건 냉전형 자유주의라는 것이죠. 그럼 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치명상인데요. 신자유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가 내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 어마어마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누구냐도 보지만은 어떤 의지와 의지, 네. 어떤 사상과 사상이 충돌하는 거를 보셔야 돼. 이 둘의 충돌에 이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걸 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와 신보수의 충돌이다. 이게 내년 대선이고 이게 지금 언론과 출판과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벌써 그 전쟁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본다는. 네. 그래서 스타일 전쟁이에요. 아하. 어떻게 스타일 전쟁.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창으로 보느냐. 그렇죠. 세상을. 그 전쟁이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치는 뭐냐 이게요. 네. 한동훈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지. 한동훈은 실력은 있어 법기술 면에서. 그렇죠. 분명히 그건 인정해야 돼. 네. 그다음에 윤심에 대한 고성능 레이더요. 아하. 이심전심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난 고성능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극초단파. 극초단파. 사드 레이더다. 쟤는.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걸 캐치해가지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할 말 하는 것도 맞다. 아하. 그러나 그거는 레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 조언을 한다. 그래요. 그런 조언이 과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확인된 민심을 그러니까 이른바 중수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러니까 중수청을 윤 대통령이 지지했던 그 중수청을 그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참신하고 젊고 또 윤 대통령과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윤 대통령이 지지했던 지지층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까지도 다시 뭐 만나네 마네.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날 수 있다라고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뇨환이 그 이준석을 찾아간 건 윤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지. 그래가지고 저기 나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도 구체화가 안 되는데 27일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네. 아직 흐름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준석도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이현주 의원이 갈 길을 잃은 거지. 이현주 방향타를. 의원도 지금 독자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엊그제 나하고 술 먹었잖아. 아 그랬어요? 본인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술은 못하지만. 예. 답답해하세요? 그냥 내가 위로만 해주고 말았지. 그러나 원칙은 지키겠다는 결기는 대단하더만. 원칙을 그래서 지키겠다. 이미 뭐 이준석하고는 거의 갈라선 걸로 보여져요. 어. 왜냐하면은 저 결심을 안 하니까. 그렇죠. 계속 미적대고 있으니까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다르다. 이현주 의원 생각도 그렇고. 자, 그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선택할 것이냐. 뭐 27일 전까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민정당 스타일 이걸로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도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소수파 대통령이 네. 김영삼, 김종필을 끌어들이거든요. 한때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가 왜 죽었습니까? 부산에서 김영삼 지지하는 시민들이 네. 국회가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을 해버린 거예요. 뉴욕타임즈 인터뷰한 걸 핑계 삼아서 네.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 총재를 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재규가 내려가서 중앙정보부장이 부산 내려가서 그걸 본 거야. 그런데 해병대를 보내서 진압을 시켰는데 한 명도 안 죽었잖아. 네. 그때 그 박구일 해병대 7연대장이 현장 지휘관이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병사들한테 시민들이 돌이 날라오면 맞아라. 병장이 맨 앞줄에 서고 네. 이등병은 맨 뒷줄에 서라. 그다음에 시위 현장이 끝나면 쌀이비를 들고 청소해라. 돌을 던지던 시민들이 2, 3일 만에 빵과 우유를 갖다 주기 시작했어. 하하. 심지어 부산역에 네. 그 해병대 그 CP가 있었거든요. CP라는 건 지휘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해병대를 사랑해 주니까 눈도장 찍고 몇 번 눈여겨본 부산역 매표소에 네. 한 여성이 있었어. 그런데 훗날 다시 찾아가서 그 여성하고 교제하다가 결혼했잖아. 아 그런 에피소드도 있네요. 시민과 진압군 사이에 부부가 생긴 게 한 명도 안 죽었어. 그게 부마 사태입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 어땠습니까? 공화당사 불탔어. 그렇죠. KBS 불탔어. 예. 그 무지막지한 폭력 시위에 박구일 연대장이 가서 시민은 적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김재규가 내려가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시민과 해병대 그 진정성을 보고 박정희를 쏴버린 거예요. 차지철로 쏴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거요. 근데 이듬해 전두환이 이놈은 달랐어.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튿날. 네. 별거 아니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을 연금을 시켜버리니까 대학생 500명이 교문 앞에서 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신현황 물러나라. 이걸 써들고 나간 거야. 공화당사가 불타는 것도 없고 KBS 방송국 멀쩡했고 네. 평화로운 시위야. 시위. 대학생 그것에 대한 피해 학살이 시작된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데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엔 해병대가 간 게 아니라 공수부대가 갔어. 얘들은 진압 방식이 달라. 토끼머리식이야. 네네. 돌이 날라오면은 쫓아가서 그놈을 잡아서 패 죽여. 나중엔 실탄까지 쏴. 너무 달랐네요, 대응이. 이게 부산 마산과 광주의 다른 점이었어요. 오히려 광주가 평화로워야 됐다고. 그렇죠. 그래야지만은 이게 바로 전두환이 바로 특수전에 대가요. 전두환은 네. 영관장교 때 미국에 유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미국 보병학교에서 특수전 교리를 배워왔다고. 노태우도 미국 유학을 갔다 왔지.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는 특수전은 공포와 강압으로 속전속결하는 방식이거든. 그리고 대부분 직업군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해병대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얘들은 끝까지 서로를 지키는 문화야. 그런데 박구일 연대장이라는 탁월한 지휘관이 있었어. 그분이 훗날 14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끝까지 부마 사태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병대 부하들의 증언이야. 내가 들은 얘기는. 그러면은 봐봐. 지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왔어. 네. 이거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특수전 교리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 특수전 교리. 해병대 교리가 아니야. 네. 차라리 해병대 박정훈을 네. 민주당이 영입해서 한동훈 대 박정훈 구도로 만들면은 총선은 끝나는 거야. 네, 박정훈 전 단장 계속 이제 올 군에 수가 없지 지금 군인이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 저 검찰 특수부가 바로 공수부대하고 아주 비슷해. 저기 지금 비명계로 있는 조홍천 의원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 올 무렵에 제가 오면 큰일 난다고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어두운 데 끌고 가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 오면 큰일 난다. 왜 그러냐? 예. 다 민주당 윤석열 못 시켜 난리인데. 그랬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더니 쟤는 몽골 기병대식으로 수사를 한다. 몽골 기병대가 어떻게 싸워? 속전속결로 성을 점령해서 최대한 죽여.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죽이기도 했잖아. 무시무시했잖아.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이래서 세계를 다 쓸어버린 거거든. 네. 제일 잔인한 군대가 그때 몽골 기병대였다는 거야. 그렇죠. 그 식으로 수사. 초토화 전략이다. 내가 보기에는 저게 바로 공수부대 전략이었다고.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는 특수부 검사들 모습. 그렇지. 그래가지고 훗날 공수부대에서 회귀하고 반성한 몇몇 분들이 이제 광주 시민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네. 몇 번 그 공수부대하고 5.18 부상자 동지회하고 그 교류 행사를 갖고 그때 우리가 참 감동을 했지만 네. 그런데 사냥개는 한번 줄이 풀으면 물어 뜯어야 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풀어놓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때는 광주에 풀어놨고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이제 그 세력들이 들어온 내려오고 거라고. 차라리 네. 이제는 두 번의 쿠데타로 제법 정화가 된 군 출신들이 민주당에 많이 가는 게 좋아.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제 과거 역사와 지금 현실을 좀 계속해서 대비시켜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역사는 정말 반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잖아요.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디테일하고 창의적으로 조지는가 보십시오. 지금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것만 하면 네. 국민의힘 내부도 쫄아. 장제원 권성동 날아가는 거 봤지. 일다쌍피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이게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준 미션이에요. 지금 그 민정당식 정치가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민과 약자는 네. 그거 원래 전두환이 했던 말이다. 역사의 악은 선의 이름으로 자행된다. 선의가 포장된 길로 네. 악은 걸어온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 돋지. 예, 뭘.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소름이 돋고 공수부대가 특수부 검사로 다시 돌아오고 이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임명되는 과정도 지명되는 과정도 낙하산 타고 내려온 느낌도 들고 그게 바로 공수부대식으로 공수라는 말이 공중으로 수송한다는 뜻이요. 그것도 좀 비유하면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